여기 너무 오랜만에 와고 30분 하려고 안 했구나. 나는 다 한 줄 알았네. 지난번에 한 걸로 다 떼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야. 너무 많이 카메라 있으면 안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지난번 너무 우선 감미. 저희 현장을, 제가 했던 현장을 좀 찍는 건데 찍는 건 좀 자제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일체형 스크린셔터가 저 공부할 때는 정말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게 좋고 뭐 어떻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는 현장에 딱 설계소상에 특히 비상용 승강기 6대 들어가는 승강장 입구에다가 방화구획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다 딱 한대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다 급기가압을 하면 도대체 이게 버틸 것인가 말 것인가 딱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아까 그 재현 잘하시는 박지현 이술사님한테 이 상황이 이런데 좀 어떨까요? 했더니 아니 도대체 어디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S모 성 해갖고 저기 S성 현장에서 이렇게 한대는데 에이 설마 삼성에서, 아니 S성이 그렇구나, 삼성에서 이렇게 하겠냐 그래갖고 이게 뭐 그게 해서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설마 안 하겠죠, 그건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신태규 주사 얘기한 그 사무에서 모든 설계, 삼성 설계는 다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차업도 안 나올 것 같고 피난상에도 문제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뭐 문제 될 것 같다, 확실히 법적으로 뭐 되는 걸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설치된 것도 못 보고 차압도 뭐 보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고, 이거 분명히 그런 문제 되면 나중에 바꿀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 문제 되면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준공 단계가 됐어요. 근데 딱 준공 한 일주일 정도 앞뒀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스크린셔터가 설치되는 거예요. 왜? 건축에서 마감 분야니까.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방화문 뭐 연동 감지기 해갖고 딱 내리는 순간 절절절절절 내려오는데, 천에다가 구멍 이렇게 0.9에 2m짜리 뚫어놓고 양쪽에다 이제 천을 또 그보다 더 큰 천을 덧대고 한쪽은 그 미싱으로 다 박았더라고요. 미싱으로 박고 한쪽에는 저 위에 이제 무슨 철 와이어로 해갖고 안 보이게 뭐 스프링을 감춘 상태에서 밑에 봐놓고 이렇게 당기면은 이 문 안에 이제 그 구멍이 보이고 손 놓으면은 이제 이게 다 닫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양쪽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딱 됐어요. 아, 이게 과연 될까? 딱 그랬는데 제원 설비 돌리는 순간 이제 차압이 뭐 5, 6, 사실은 설계업체에서 어떤 설계업체에서 이 스프링클러 설계되어 있다고 12.5파스칼 맞춰갖고 설계하는 데 없거든요. 최소 40, 50 이런데 돌리는 순간 4, 5 막 나오고 정말 잘 나오는 좀 8 나오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삼성건설 다 와갖고 이제 도대체 이거 내가 하지 마라 그럴 때 왜 내 말 안 듣고 지금 나오냐. 지금 여기 비상용 승강기가 6대가 이렇게 문에서 누설되고 이거 다 새로 여기 이거 잡아 당기면 이거 다 찢어진다 했더니, 아니 이것 때문이라는 게 보장이 있냐고. 그럼 다 막아봐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건축 안에 마감돼 있는데, 참 뭐 실리콘 하는 사람들은 잠깐 뭐 수십 명이 와갖고 붙어갖고 석고보드 틈하고 틈새까지 막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4 나오던 게 5 나오고 6 나오던 게 8 나오고 약간 정말 12 정도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딱 가만 놔두면은 정말 12.5가 넘을 것 같은 거예요. 12.5 넘으면 차업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머릿속에도 막 굴리는데, 그 일체형 샤터를 갖다 쓸 수 있는 조건 하나가 이제 갑종방음, 원래 샤터는 갑종방음은 3m 이내인데 일체형 샤터가 있으면 그걸 안 해도 되고, 일체형 샤터를 쓸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뭐 시도지사가 뭐 하는 경우에 안 한다 그러는데, 그놈 시도지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법을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요걸로 딱 열었는데 사실은 스프링이 달렸고 0.9에 2m 이만큼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열고 나서 또 안쪽 이 가운데 기준으로 요 문 열고 요걸 또 밀어야지 되는데, 단 한 사람이서는 절대로 이 스크린셔터를 갖다 0.9에 2m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건설 이제 딱 불러놓고 이제 차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피난상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게 소화 활동상 소방관이 비상용 승강기를 타고 여기 10층에 올라가갖고 자기 혼자 나와서 요구자자 딱 업은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까? 요거 제끼고 이렇게 몰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냐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해봐도 사실은 조금 안 맞거든요. 아, 이게 그냥 지금까지 다 사용을 해왔었는데
그럼 지금 여기 와서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거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하는데 제가 여기서 불법은 아닌데요 그러면 절대 안 바뀔 분위기라서 불법입니다. 딱 이랬어요. 어디가 불법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 건축법도 이제 봤던 게 좀 머리를 이게 0.9의 2m가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딱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부분이 이렇게 열리니까 제가 그거부터 이제 논점이 사실은 됐거든요. 이미 터트려 놨습니다. 뭐 일체형 샷단은 재현이나 피난 뭐 소화활동상 문제는 될 것 같고 에이 모르겠다. 제가 내일 해갖고 관계자 한번 모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소방은 방재청질이지만 건축 관련된 거는 건교부에다 전화하고 도대체 법에 이렇게 하면 0.9에 2m 돼 있는데 지금까지 다 사용했다는 그건데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0.9에 2m 방화문 갑종 방화문만 생각을 해요. 그 담당자 사무관도 이 정도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법 규정 이렇게 해갖고 됩니까? 근데 우리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셔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뭐 이렇게 0.9에 2m 거기다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 달아라 그리고 색깔 달리해라 나머지는 그 차연 시험하고 내화 시험하고 그리고 뭐 미틀리 뭐 기계적 이런 것만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을 해줄 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차연이나 뭐 방염이나 차연이나 내화나 저기 문의 개폐성이나 해주지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걸 써라 말아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딱 보면 법적으로 0.9에 2m를 갖다가 시험을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딱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대환 그 근거 누구랑 이제 한 것까지 다 써갖고 와서 이 문이 0.9에 2m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로 이제 사실 논점이 돼가지고 해보니까 그 삼성건설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 한 30년 현장 소장 30년 하시다 보니까 현장 소장 되셨겠죠? 그분이 이제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바꾸지 않고 이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뭐 터트려 놨고 그리고 거기 소방관이라고 이제 또 가갖고 이렇게 떠들어놨는데 절대 안 되고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준공 단계에서는 이걸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소방 필증을 받으면서 이 문을 이제 바꾸는 걸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겪은 게 실제적으로 급기가 공간에서 일체형 스크린 셔터를 썼더니 전혀 이게 소방정 법규 맞추기가 솔직히 어려웠고 건축에서 또 하나 걸렸던 게 우리가 과연 피난 방어할 때 이제 문을 피난 방향으로 이제 개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개방을 할 때 맞을 것이냐. 1층에서 저희가 이제 피난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를 진입할 때는 비상용 승강기 방향으로 문이 열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피 계단에서 1층은 바깥쪽 방향으로 열리게 돼 있는데 나머지 층에서는 이제 그 피난 계단 방향으로 열리도록 돼 있는데 과연 2층 이상에서 그 승강기 진입하는 방향이 승강기에서 바깥으로 열리는 게 맞느냐 이 안쪽으로 열리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소방 감리한테 와서 딱 물어보는데 자신 있게 하고 어느 쪽으로 열라고 말을 못하고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방재청 질의된 거랑 그 국토부랑 이렇게 해갖고 검토하고 이렇게 주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답을 명확하게는 못 줬습니다. 그리고 과연 유도등을 어느 쪽에다 다는 것이 또 맞느냐 특히 비상용 승강기 설계할 때 비상용 그러니까 이게 피난층에서 그런데 피난층 아닌 층에서는 그쪽으로 집어 넣어줘야지 맞느냐 집어넣지 말아야지 맞느냐 그게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모님한테 이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피난층이나 지상층이 아닌 기타 층에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는 상관없습니다. 승강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백화점 같으면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네. 화재가 나면 여기서 딱 떨어져 다친다고 네. 계단이 되버리니까 그걸 유도독을 이쪽에 다냐 이쪽에 다냐 그것도 논쟁이 될 수가 있어. 예, 어디로 그래서 가요? 이 부분이 이제 나가라고 할 것이냐 들어가라고 할 것이냐 나 혼자만 다 달아. 예, 나 혼자 그것도 이제 제가 소방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 다 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 생각 같으면 양쪽 다 달면 맞는데 실제적으로 피난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유도등이 달려 있어도 혼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최소화하는 건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용 승강기라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게 이 구조상 피난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비상용 승강, 피난용 승강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용 승강기이기 때문에 전실 쪽에서 바깥으로 해가지고 그 가까운 그 특별 피난기관이라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 방향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사용자가 그 피난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더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건물이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대형 건물에서 하다 보니까 나갔어요. 그럼 소활동을 해갖고 그 사람이 그 소방관이 그 층에서 바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모르는데 나는 다시 비상용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그 구조에 아주 익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 비상용 승강기를 다시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과연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아니면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부딪혔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이 안에다가 달았을 때 이 비상구등이 필요가 있냐? 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법규적으로는 안에 달면 뭐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내부에 다 조명이 있어가지고 이 비상구등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부에서 비상조명등 때문에 해서 이 비상구등 이렇게 해서 보지 않으면 이 6제곱미터 딱 건축에서는 최소한의 돈을 들이기 위해서 6제곱미터만 이렇게 넘도록 하지 뭐 거기 80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상구등 이렇게 목으로 들어가고 봐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이게 또 잘 안 맞는 데도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앞에서 짧게 하시고 3시 반까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사례로 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는 그래서 다 그거 이제 없애고 슬라이딩 도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방어이 되나요? 예, 방화 슬라이딩 도어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유리 자체가 방화 유리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지는 그 엘리베이터 문 앞에다 같이 놔뒀다는 거예요? 아니죠. 참고 이렇게 코어가 있으면은 코어를 갖다 이제 3등분을 해갖고 여기 세대, 여기 세대, 여기는 승강장입니다. 승강장 앞부분에다가 지금 저기 셔터를 갖다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현장에서 약간 그런 그러니까 승강장 자체는 교육된 거 아니고? 지금 스크린 셔터도 설치를 하고 도화도 같이 간 거예요? 아니면 셔터 도화 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건축법을 자세히 이제 이번에 자세히 봤는데 이 앞에를 강화 구획을 하면 거기까지는 수직 구획을 봐주는 형태더라고요. 승강장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승강기 도어를 갖다 방화 도어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해도 왜? 됩니다. 예. 요거 문 앞에를 갖다가 이제 전체 승강장을 갖다가 그 방화 구획을 하게 되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내가 거기다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비싼 그 방화문 되는 엘리베이터 방화문을 다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면 보통 저희가 TAB 할 때 뭐 같은 층에서 이제 전실이 있으면 거실 쪽에서 나오는 거하고 뭐 피난 계단 쪽으로 피계단 들어가는 거 2개 열어놓고 이제 방역 분석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서 이제 그걸 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보니까 이 문은 열었다고 치고 보니까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 문을 열어버리면 승강기 문은 사실 포켓이라서 이게 물론 피난 특피 계단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면 특피 계단이 하나의 포켓이지만 이렇게 대부분 딱 문 열리는 순간 승강기 공간 하나밖에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느라고 이제 자 1층하고 피난층 이렇게 똑같이 해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2개 문을 열었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도 어떻게 문을 열고 방역 분석을 측정하는 게 정말 정답이냐 이런 부분은 자기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런 의견을 나눠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가서 기술 지도를 해주면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노기술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난 20년이 아니라 22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제일 컸던 부분이 스크린 셔터나 뭐 그런 부분. 물론 저기 철로든 철제 셔터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 똑같습니다. 철제 셔터도 한 풍량 두니까 배가 뭐 저보다 좀 더 많이 이렇게 해갖고 배가 많이 부른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겪었던 현장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물론 못하고
있었던 현상을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20분은 제가 얘기한 것 같죠.